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엔타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올렸던 마녀 리딩 중에서 내가 타고난 능력, 너의 이런 장점은 이런 것이다. 너의 타고난 능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약간 마녀가 말해주는 듯한 반말 모드의 느낌으로 리딩을 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댓글이 달리고 그 리딩에 대한 후기가 정말 진심이에요. 후기 자체가 매우 진심이고요. 그 리딩을 보시고서 저한테 개인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딩이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 이거 이제 우리들 되게 재밌게 즐겁게 보는 주제잖아요. 그 주제도. 근데 그런 주제랑은 또 다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와닿는 주제예요. 내가 타고나길, 나의 능력과 재능, 장점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도 하고, 리딩으로 전해 들으면서 또 제 목소리로 전해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거랑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랑 또 이렇게 타로 리더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완전히 제3자의 느낌으로 듣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놓치고 있던 나의 장점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와닿게 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나한테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리딩의 두 번째 흐름, 두 번째 버전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 신이 내게 준 타고난 능력이라는 주제이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장점이나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또 내 재능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능력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딩 마지막에는 이 재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까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으신 번호를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거고, 만약에 카드 번호보다 나 그림이 와닿아. 왜냐면 사실 카드 대부분은 그림이 와닿는 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번호로 선택하실 분들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좀 와닿는다 하시면 가장 끌리는 그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오늘 리딩은 꼭 하나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두 개, 너무 아른아른거려, 도저히 하나로 못 고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두 가지 모두 들으셔야 돼요. 왜냐, 그게 다 지금 나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이라는 거기 때문에 카드가 말해주는 이 모든 메시지를 잘 들어주시면서 호흡 같이 저와 같은 호흡으로 따라와 주시면 이 리딩을 100% 200%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카드, 1번 분을 고르신 분들은요, 굉장히 공정하고요, 균형 잡힌 성격을 타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요즘에야 MBTI로 뭐 T다, F다, 뭐 N이다, S다 이렇게 막 나누지만 그걸 다 떠나서 내가 예전부터 내 스스로 굉장히 잘 느끼셨을 거예요. 아, 나는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공평해야 돼. 공정했으면 좋겠어. 누구 한 명한테 막 이렇게 다 쏠리거나, 이렇게 누구 한쪽에 다 이렇게 몰리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거, 감정에 치우치든 상황에 치우치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다 공평하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내가 속한 그룹 혹은 내가 속한 사회 환경,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웬만하면 차별 같은 거 없이, 그죠? 이렇게 차별당하고 대우 다르게 하고 이런 거 없이 다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공평한 거.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평하지 못한 거. 한쪽으로 막 심하게 치우쳐져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이런 걸 좀 싫어하셨을 거다. 그래서 내 성격, 타고난 성격 자체가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을 가진 분이라면 어찌되었건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실 거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롭다, 균형 잡혀야 된다, 진실함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상대방이 무슨 마음을 갖던지 상대방 입장이 뭐던지 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거야. 나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상황, 뭐 혹은 상대방의 곤란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지 못했는데 상황상 이 사람이 말은 못해도 왠지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만 같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내가 굉장히 잘 캐치를 해요. 민감하게 캐치를 할 거고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자연스럽게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 상황이 좀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편해야 된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뭐 인기 많을 것 같은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뭐 아니면 말고 괜찮을 것 같은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못 해주는 말을 1번 분이 사람들한테 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표현하지 못한 거를 1번 분이 먼저 캐치해서 사람들한테 대신 말을 해주거나 리더로서 좀 역할을 해주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주거나 대변을 해주거나 하는 모든 일에서 믿고 싶고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기 참 좋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우리 1번 분이 내가 가진 장점을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활용해서 이게 단점으로 가는 거를 막아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만 작용될 땐 참 좋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으로 작용돼 버리면 어떤 누군가는 내 성격을 악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확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선을 긋고 바운더리를 딱 치고 넘어오지 마. 이거는 아닌 거야. 이렇게 확 얘기를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도 이 사람이나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애정이 있고 뭐 혹은 혈연이라 쉽게 끊을 수 없는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뭔가 믿고 의지하기 좋은 성격인 사람들이 주로 조금 더 희생을 많이 자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내가 내 성격에 이건 엄청 장점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거는 배운다고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점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다 떠나서 이 성격 자체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배울 수 없는 쉽게 뭐 교과서적으로 배운다고 뭐 암기한다고 뭐 외운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성격이에요. 성격. 타고난 이 장점인 거예요. 자,
내가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성격상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성격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보면 1번 분이 지구력이 강하기 때문에 꾸준히 한 길을 가는 힘이 있어요. 만에 하나 지금 이 해석을 듣고 지윤님, 저는 한 길을 꾸준히 가는 게 어려워요. 저는 맨날 직업이 바뀌는데요. 맨날 알바 그만두는데요. 맨날 직장 그만둬서 퇴사하고 지금도 퇴사하려고 해요. 저는 꾸준히 가는 게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많은 케이스를 봤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꾸준히 한 길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본인의 그런 성향을 살려서 직업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꾸준히 한 길을 가는 사람임에도 환경이 그게 안 도와줘서 환경적인 타이밍이 너무 안 맞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운적으로도 들어와 있는 운과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뭔가가 안 맞을 때는 한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거나 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직업이 계속 변경되는 상황이 계속 바뀌는 내가 자꾸만 이동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몇 번의 직업을 바꿨다고 해서 나는 꾸준히 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맨날 작심삼일에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나를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꾸준히 한 길을 가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내 적성을 찾지 못했거나 일은 괜찮지만 주변 환경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은 있지만 환경적으로도 내 운적으로도 뭔가가 좀 맞지 않아서 자꾸만 상황을 바꿔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또 맞고 운이 또 잘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잘 들어오고 내 직업적인 거, 내 일적인 거, 내 성향적인 게 또 다 맞아 떨어지는 때가 오면 시기적으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을지언정 꾸준하게 그것만 파고 이 한 길의 달인이 될 수도 있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동시에 상황을 좀 빠르게 파악하셔서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이 있으세요. 눈치가 빠르신 것도 있고요. 본능적으로도 좀 직감이 좋으세요. 1번 분이.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요. 아, 이 조직에 들어가, 이 회사에 들어가, 이 일을 해, 이런 손님들을 상대해, 이런 고객을 상대해 이랬을 때 이 고객이, 이 손님이, 이 팀원들이, 이 상사가, 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파악이 단번에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혹은 내가 여기서 적응하려면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서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이게 딱 파악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력. 추진력이 없으면 백날 첫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맨날 상상하고 뭔가를 막 기획하고 혼자 계획하고 그래봤자 행동으로 하나도 옮겨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내실 수가 없어요. 근데 1번 분은 추진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하거나 어떤 일을 분석을 하거나 전략을 짜시거나 협업이 필요한 자리라거나 그러니까 남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혹은 남들의 위에서 뭔가 이렇게 좀 지시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일들 있죠. 그런 걸 되게 잘하실 거고 아이디어나 창의성도 좀 뛰어나시기 때문에 대신 이게 균형이 잡힌 쪽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100% 창작 활동보다는 이걸 되게 좀 세밀하게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쪽에 이 직종 혹은 직업군에 종사하시면 빛을 발휘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조금 더 수치상 혹은 통계상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전략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크리에이터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기획을 내가 스스로 맡아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보다 통계를 잘 내고 눈치도 빠르고 직감도 좋기 때문에 100% 창작하는 일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사니 기획이니 이런 모든 아이디어 이거를 내가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거다. 그게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1번 분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보면 결정이 필요한 자리에 1번 분이 항상 있는 게 좋아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간관계에서도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협상을 해야 되거나 리더십이 요구되는 곳들 있죠. 그런 데에서 내 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장기적으로 딱 봤을 때도 내가 뭔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맡거나 해외와 연결된 일, 뭐 혹은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뭔가 확장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내가 중재하는 것도 잘 하거니와 막 누군가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들어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리액션, 과한 리액션도 나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할지언정 내가 어떤 자리에 딱 갔을 때, 아, 이 사람들 이것 때문에 문제구나. 아, 저 사람들 저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엄청 빨리 계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거예요. 이게 일반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이거 꼭 직업적으로 안 가셔도 되고요. 내가 지금 타고난 이 능력이 인간관계, 우정, 사랑, 지인, 인맥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도 내 역할, 내가 타고난 이 재능으로 내 역할을 충실히 할 수가 있겠다.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재능으로 인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요. 내가 뭔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림만 그리고 끝내는 사람도 많고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1번 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려가면서 모든 걸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다 이루실 수도 있고요. 확실하게 내가 어딘가에서 존재하거나 자리 잡음을 할 수 있는 성취가 있다. 인생에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아마 내가 과감히 정리하고 떠날 줄 아는 그런 결단력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에서 지나치지 않게 될 거예요. 이게 큰 선물인데요. 어떻게 보면 내 신이 나에게 준 내 성격적 선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재능과 능력, 뭔가 이렇게 과감히 정리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고 발도 뺄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뒤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계속 뭔가 질질 끌려가면서 인생이 막 너무 피곤해질 때가 있는데 1번 분은 그런 거랑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떠안는다? 설령 그런 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방 깨닫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마 돌아가시고 발을 빼거나 중단하거나 뒤돌아가거나 관계를 끊으실 용기도 있겠다라는 거, 내려놓을 줄도 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더 큰 기회를 잡게 되는 게 우리 1번 분의 인생이다. 인생의 어떤 흐름이다. 내 능력, 타고난 나의 이런 재능으로 인해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 분이 이 나의 끈기와 책임감 있죠. 그리고 이 균형 잡힌 사고, 정의로운 거, 이런 것들도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이거를 직업적으로도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고,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만에 하나 1번 분한테 야 너는 근데 왜 그래? 너의 그런 점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성격적인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나에게서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 서운하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더 감정적인 공감을 원했을 수는 있지만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1번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중한 선택, 결정의 어떤 이 큰 파워 이런 게 1번 분에게 확실히 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하고요. 내가 타고난 이 성격적인 혹은 성향적인 장점과 이 능력들 있죠. 이거를 계속해서 갈고 닦고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카드들을 봤을 때 1번 분이 스스로를 많이 다그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습들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는 자기 검열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자기 검열하고 살지 않아도 되시거든요. 이거 정말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에서 큰 힘을 받는다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보시는 것도 내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1번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2번 분이 태생이 밝아요. 그리고 되게 따뜻해요. 아마 2번 분의 친구가 있다면, 절친이 있다면 나도 2번 분하고 이런 카드를 딱 봤을 때 나도 2번 분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되게 따뜻하고요. 배려심도 깊고요. 이해도 잘 해주고 그냥 천성이 밝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밝다 그래야 되죠. 밝은 기운, 밝은 에너지, 따뜻한 에너지가 그냥 풍겨져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따뜻한 척, 착한 척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겉으로는 되게 차갑다. 누가 만약에 우리 이번 분 차갑다. 그래서 왜 이렇게 너 냉철해? 응? 왜 이렇게 차가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번 분하고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왜? 그냥 보여지는 모습에서 차갑고 냉철한 모습들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실상은 이 친구의 속은, 이 사람의 속은 얼마나 따뜻하고 밝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을요,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나와요. 이미 이 신이 2번 분에게 그러니까 인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많이 줬어요, 선물을. 이것도 주고 요 재능도 주고 요 능력도 주고 여러 가지를 막 줬는데 밝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성격이다. 그럼 보통은 이런 분들이 또 귀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 귀여움 하시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번 분이 내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를 그냥 무작정 믿는다? 그건 아닐지언정 내가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감정도 공유하고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막 계산을 한다거나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일 없이요. 거리낌 없이 그냥 정말 나눌 때 마음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도 나누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옆에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번 분을 보면서 그냥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편안하다 보니까 인위적이지가 않잖아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막 나 얘랑 친해져야지. 막 이게 아니야.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으면 너무 좋고 편안하니까. 자, 2번 분이요. 교육 쪽. 내 능력 있죠. 이번 분이 갖고 태어난 능력 중에 어떤 쪽으로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 직업적으로 딱 보면 이건요. 교육이 무조건 들어가요. 사실. 그리고 상담. 교육, 상담, 사람들을 돕는 일 이미 여기서 뛰어나요. 뛰어나다는 의미예요. 이미 뛰어나요. 나는 상담하는 법, 그러니까 물론 전문 상담사, 전문 교육자 이건 당연히 전문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나는 뭔가를 배우지 않았어. 배우기 전이야. 혹은 배우지 않았음에도 이미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내가 일찍이부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거나 나한테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나한테 고민 상담, 조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과 전문적인 상담이 됐든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상담이 됐건 내가 과외를 했건 뭔가
지식적인 것이나 그게 감정적인 것이나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미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을 돕는 능력 자체가 이미 타고나기를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협력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재능이 있으시고요. 사람들 리드하는 거 재능이 있으세요. 이 모임의 장, 이 환경의 우두머리, 이런 재능 분명히 있으시고, 당연히 창작하는, 사업하는, 전문적인 일에서 전문성을 좀 보여주고, 내가 내 이름을 브랜드화 시켜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있으시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치유해주거나 누군가를 성장하게 만들거나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주거나 누군가를 코칭해주거나 이 모든 것들에서, 이 공통적인 자리에서 가장 빛나실 수가 있다. 2번 분이. 2번 분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어차피 타고난 성격 때문에도 사실 어쩔 순 없어요. 나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어떡해요. 나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어떡해요. 이건 타고난 거거든요. 이거를 어디서 배운다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이미지 메이킹 훈련을 하면서 이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에너지라는 부분은 갈고 닦으면 충전도 되고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당연히 상승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미 타고난 영역을 갈고 닦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2번 분이 그러하다.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의 어떤 게 조금 더 느껴지냐면 전 2번 분이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보여져요. 이미 동물과도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셨어요. 내가 이 동물을 구해줘야지. 내가 이 동물을 살려내야지. 내가 이 동물을 아껴줘야지. 사랑해야지. 이거를 막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동물이 계속 눈에 띄고 들어오고 내가 아픈 동물, 내가 예쁜 동물, 귀여운 동물들을 이렇게 좀 잘 케어해줄 수 있고 치유해줄 수 있는 능력, 돌봐줄 수 있는 케어 모든 방면에서 아픔이든 즐거움이든 놀이든 그게 무엇이 됐던 케어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자꾸만 눈에 보여. 자꾸만 마주쳐. 자꾸만 비슷한 일을 하게 돼.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분마다도 다르겠죠. 그런 동물을 볼 때 너무 힐링이 돼. 어떤 말도 필요 없어. 나 오늘 너무 힘드니까 나의 반려견, 아니면 나의 반려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종류의 동물이라거나 그걸 유튜브로 보는 것도 상관없어요. 꼭 내가 키우지 않더라도. 지나갈 때마다 맨날 보는 길냥이들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게 돼도 상관없어요. 뭐가 됐건 간에 봉사를 하러 가시는 것도 됐고 그런 걸로도 이미 내가 치유를 받아요. 또 내가 치유를 해주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이번 분이 가진 능력이 그렇다면 어떤 기회를 가지고 올까라고 보면 자, 사람들에게요. 인정과 신뢰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까지 없었으면 앞으로 그럴 거고 지금까지 있었다 그래도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자,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내 내면에 되게 강인한 내면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신이요. 우리 이번 분을 만들 때 완전히 이렇게 단단하게 강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강인한 이 내면에 이 영혼의 영혼의 스톤이라고 해야 할까? 요거를 마음 안에 탁 심어놨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오더라도 너가 이 영혼을 지켜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꺾이지 않는 강인한 내면이 이렇게 딱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힘이 있는 이 원천의 요 스톤이, 돌멩이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얘가 딱 보호해줘요. 내면의 스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나를 웬만한 일에는 꺾이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이게 날 지켜주고 있고 내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2번 분을 따르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2번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혜, 배려, 사랑 이런 거를 막 전달할 거예요. 동물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시에 나 자신도요. 안정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만큼 받는다. 이게 이 능력이요. 내게 주는 선물이 뭐냐면 너 사람들한테 되게 소중한 걸 주는 사람이야. 너는. 신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있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거든. 근데 너가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대신에 너가 그 많은 것들을 주다 보면 너가 너무 힘이 들겠지? 너에게도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줄게.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지혜를 전달해주고 하는 이 모든 요 동시에 나 자신도 안정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신 조언이 있다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 끝날 때요. 그게 사랑이 됐건 인간관계가 됐건 직업이 됐건 무엇이 됐건 어떠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날 거예요.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끝맺음 뒤에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내가 볼 수가 있고 그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아야 내가 제대로 된 끝을 맺고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2번 분 스스로의 능력 그리고 신에게 감사하시며 내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꼭 사랑해 주세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칭찬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을 뽑으신 분들은요. 이거는 독립심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잘 가꾸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내가 꽤나 독립적이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나는 혼자서도 충분해.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막 받고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이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내 할 일 착착착 해 나가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난 그런 거에 되게 스스로가 마음에 들고 재밌고 그게 조금 더 편안해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인데요. 자, 이 독립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혼자, 인생은 혼자니까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억지로 독립심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아예 능력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근데요, 이게 능력으로 작용되는 분들은요, 내가 누군가한테 종속되거나 누군가한테 소속돼서 하라는 대로 하거나 휘어잡히거나 이런 것 자체를 되게 못 견뎌해요. 그냥 내 스스로 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거 좋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 짜는 거 좋아하시고 내가 내 일상을 계획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인데 독립심 자체를 뭔가 인생은 혼자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또 혼자 살아야 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걸 아예 이해를 못하고 이게 능력으로 갖춰진 분들은 이건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최고의 장점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점점 더 이렇게 혼자 그리고 1인 브랜드들도 많아지고 혼자서도 뭔가를 좀 해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혼자 밥 먹고 혼술하고 이런 문화도 좀 많이 생겨나고 좀 이렇게 모두와 다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옛날에는 이제 모두와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어울리고 뭔가 다 같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나 혼자서도 이렇게 뚝뚝뚝딱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일자리도 많아졌고 그런 직업의 형태들도 많아졌는데 이게 이미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할 수도 있죠. 어떤 독립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렇게까지 소속되어서 이렇게까지 뭐 속박당하고 통제당하고 나 이런 거 별로야. 이렇게 질질 매달리고 막 이끌려 다니고 이런 거 별로야. 내가 알아서 딱 할래. 이렇게 해서 아닌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모습이라면 굉장히 좋게 작용이 되겠지만 또 단점이라고 본다면 독립심이 지나칠 경우에는 내가 이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음에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좀 너무 쉬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성격이든요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독립심이 짙다? 나만의 세계를 잘 가꾼다? 이걸로 단점을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능력이에요. 오늘 리딩은 능력 리딩이기 때문에 3번 분이 가진 독립심, 나만의 세계를 잘 꾸려나가는 거,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3번 분이. 그리고 지혜롭고요. 내가 누구한테 들은 비밀 이런 거 있죠. 누가 나한테 고민을 얘기해, 힘든 걸 얘기해. 이런 거 굳이 잘 얘기 안 해요. 입도 무겁고요. 남들이 나한테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가십거리 뭐 이런 것들 정도는 다들 얘기하니까 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누고 할 수 있겠지만 3번 분은 굳이 가십거리, 남의 얘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내가 그 시간에 그냥 나한테 조금 더 투자해서 내 인생 예쁘게, 내 인생 멋지게 하나라도 더 도움되는 거 나한테 애정을 기울여 갖고 내 일상을 살아가겠다. 이런 편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내 인생의 이 방향이 남이 아니라 나한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3번 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입이 무겁죠. 말이 많고 수다스럽고 재밌고 막 유쾌하고 발랄하고 이거랑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입이 가볍지 않거든요. 내가 보여지는 모습의 일부가 어떻든 간에 나라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굳이 옮기지 않아요. 옮기지 마라고 한 얘기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지혜롭죠. 어떻게 보면. 이걸 굳이 옮겨서 도움될 게 하등 없는데 누구한테도 그쵸?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또 알아봐 주고요.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나를 리스펙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내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 난 지혜로워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타고나길 지혜로운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에요. 3번 분이 예를 들어 인맥이나 인간관계나 사랑이나 어떤 사람 간의 사이에서 이거 아닌데 저 사람 왠지 저거 문제될 것 같은데 저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 있죠. 아니면 나 왠지 얘랑 사귀게 될 것 같은데 나 왠지 얘랑 머지않아 헤어질 것 같은데 심지어 헤어질 것 같은 이유도 맞출 수 있어. 3번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또 나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직감 있죠. 직감과 직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요. 나를 또 엄청 지켜줘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힘들지 않도록, 너무 많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직감이 나를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준다.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아는 분들이다 라는 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면요.
우리도 지킬 수 있고요. 내가 남을 지켜주기도 해요. 지켜줄 수도 있어요. 물론 남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나에게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 그 힘으로 인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타고난 이 능력, 내가 타고난 이 직업, 이 재능을 직업적으로 어떻게 그럼 활용을 할까라고 보면은요. 일단 뭔가 연구하시는 분들, 뭔가 만들어내시는 분들, 이쪽에도 감각이 굉장히 있으시고요. 예술과 관련된 분야, 상담과 관련된 분야, 분석을 해야 되는 분야, 이런 쪽에서도 강점을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도전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좀 스피드를 즐겨야 되는 거, 속도를 즐겨야 되는 거,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쪽에도 내가 굉장히 큰 재능이 있다. 그리고 이 감정에 관련돼서도 아까부터 직관, 직감, 감정적인 성향 이런 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이 관계적인 것에 대한 직업, 감정을 다뤄야 되는 직업 이런 쪽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뭐 영적인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치유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을 다루는 그 어떤 것들이 되든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도 내 재능을 100%, 150% 발휘할 수가 있다. 똑같은 교육을 듣더라도. 그래서 저는 3번 분들 중에 타로 상담, 정말 사주 상담, 명리학 상담, 점성술, 점성학 이쪽에서도 센스 있는 분들, 그러니까 똑같은 상담이 아니라요. 아, 이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진짜 센스가 있다. 아, 내가 어떤 느낌인지 좀 명확하게 알 것 같다. 이렇게 포인트를 딱 줄 수 있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전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능력이요. 프리랜서, 창작자,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막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될 수가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나만의 브랜드나 내 이름을 알리는 기회들이 더 늘어나고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랬을 때도 재정적인 독립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 3번 분이. 그래서 3번 분의 재능이 주는, 내 재능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면 바로 내가 성취해낸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내적인 자기만족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요, 뭔가를 막 이뤄낸 것들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얼마나 이걸 이뤄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대단해요 했을 때, 아, 나는 그냥 이거 시키는 대로 하고 배운 것대로 해서 하는 거지 뭐 내가 그렇게 크게 이뤄낸 게 없다. 이 겸손함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내시거나, 그러면서 난 굳이 내가 이렇게 뭐 엄청 대단한 걸 했다고도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고도 생각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을 하고 그걸 이뤄내면서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도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감정, 사랑을 느끼는 감정,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 성취했구나라고 하는 감정, 와, 나 너무 예쁘다, 와, 나 너무 잘났다, 내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 나 너무 잘했다, 나 너무 멋지다. 이렇게 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이거 선물이에요. 이 감정을 못 느끼면요, 안 즐겁거든요. 즐겁지가 않아요. 뿌듯하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냥 사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쵸? 뭘 맨날 뭔가를 해내고,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살아가지만 진짜 그냥 살면서 아무 감정도 못 느끼고 내가 나한테 칭찬 하나도 안 해주고 칭찬할 이유도 모르겠고 뭐 그게 재밌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랑 그냥 살아가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뤄내는 거 하나하나에 진짜 큰 뿌듯함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잘했다고 느끼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재밌었다 느끼고, 사랑한다 느끼는 거는 진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3번 분은요, 직관이 되게 발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안 들리는 것도 들릴 수 있어요. 그 수탉이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아니야, 몰라 하는 것도 내 눈에는 괜히 보여. 그런 게 많을 수도 있어. 근데 그만큼 뭐가 또 발달되어 계시냐면, 내가 느낄 수 있는 나의 감정도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막 많이 느껴지는 날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슬픔이 좀 안 느껴졌으면 좋겠다. 감정이 안 느껴졌으면 좋겠어. 나 너무 많이 감정이 느껴져서 슬퍼. 나 슬픔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나 너무 괴로워. 근데요, 그만큼 행복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랑, 즐거움, 재미 그만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발달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직관이 발달되어 있을까? 이러시 않아도 돼요. 남들이 1.5 행복을 느낄 때 나는요 5, 6, 7, 8 어마무시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똑같은 거 보더라도 난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 이게 내 재능이 주는 선물이에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대신 조언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3번 분, 모든 거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가끔은요, 휴식을 하고요, 나눠야 되는 분담 이런 게 꼭 필요해요. 쉴 땐 쉬어야 되고요.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건 나눠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 해도 세상은 돌아가요. 내가 다 안 해도 이 가족은 돌아가요.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내가 다 떠맡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 재능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발전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브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4번 분의 카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게, 이분들이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을 정말 예쁘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입에 복이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말을 예쁘게 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설명도 잘하시고, 이러다 보면, 어찌됐건 내가 말하면서 말하는 걸로 먹고 산다. 이러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말을 또 예쁘게 하고 하다 보면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예쁘게 하면 나를 또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들이 또 곁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막 말을 예쁘게 하고 이러는 사람 곁에 막 너무 질이 안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보다는 사실 대체적으로 말을 예쁘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되게 잘하신다, 이런 분들 곁에는 이렇게 말을 좀 같이 잘하시는 분들이나 말씀을 또 같이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4번 분이 말을 되게 예쁘게 하세요. 우리가 왜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이런 속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4번 분이 목소리도 좀 예쁘시지 않을까? 그리고 남성분이면 목소리가 되게 좋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투, 목소리, 그래서 노래도 잘 부르실 수도 있고 말을 되게 잘하실 수도 있고 목소리에 힘이 있거나 특색이 있어서 내 말 한마디에 좀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능력 자체를 신이 아예 타고나게 해주셨다. 아예 그냥 내 재능과 능력에 아주 몰빵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말만 예쁘게 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말만 예쁘게 하는 건 아니고, 자, 통찰력이라 그러죠. 성찰, 통찰력. 그리고 4번 분이 공감을 굉장히 잘하세요.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재능으로서는 굉장히 완벽하고 좋은데, 공감을 또 너무 잘해주시다 보면 또 예쁜 말, 또 좋은 말 이렇게 잘해주시고, 또 상처받지 않게 말도 이렇게 정리해서 잘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항상 곁에 있는 누군가한테든. 근데 또 공감도 잘해주신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 곁엔 좋은 사람들이 결국에 있어요. 그치만 이게 또 자칫하면 또 이런 거를 이용하거나 악용하려고 하는 또 에너지 뱀파이어들이라고 하죠. 내 이런 좋은 것들만 쏙쏙 빼가고 나한테 맨날 하소연만 하고 공감해달라고 하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 걱정은 되지만 4번 분의 이 신이 주신 능력 안에 이 안 좋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런 힘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걱정하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내가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통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남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을 4번 분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저거 좀 쎄한데? 저 사람 저건 좀 아닌데? 네, 왠지 저거 문제될 것 같은데, 일 터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분명 좋은 일 아닌데, 이런 것들을 4번 분이 굉장히 빠르게 알아차리고요. 내가 누군가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좀 인연을 맺는다, 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확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도, 저 사람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한테 뭐 상처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치만 그걸 또 대놓고 너 나한테 이런 거 상처 줄 거라서 나 좀 너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나 이제부터 너랑 뭐 선 그을 거야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아. 그렇게 못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는 굳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치만 서서히 준비는 하실 수 있겠죠. 그쵸? 어떤 관계에서든 저 사람 뭔가 좀 쎄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통찰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는 공감이 되는 것 안에 통찰력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저 아픔이 어디에서 온 건지 저 사람의 저 슬픔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그 슬픔의 본질, 아픔의 본질, 문제의 본질을 내가 꿰뚫고 볼 수가 있겠다. 그게 더 정확한 공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분이 내면을 탐구한다. 내면을 좀 통제한다, 탐구한다? 이런 것도 내 능력 안에 나와요. 자, 결국에는요, 내가 이 내면의 본질, 결국에 그냥 이 본질이에요. 이거를 그냥 딱 알아가면서 찾아가면서 탐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슬프겠다 막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슬프다 너무 공감을 해줘요. 공감을 해주지만 그 공감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4번 분이 해주는 공감은 이 근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통찰력 있게 어떤 것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픈 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그렇게 돼서 공감을 해주시다 보면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같이 막 슬픔이 2배, 3배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슬픔이 반으로 딱 나눠지는 그 공감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직업적으로 좀 보면요. 창의력 뛰어나세요. 조율 능력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공감도 잘하시고 통찰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조율하는 건 아주 기가 막혀요. 예. 그리고 상황 자체를요,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 분은요, 창의력에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 분야, 상담 분야, 힐링, 연구 이런 분야, 공부, 학업을 좀 길게 그러니까 대학원 석박사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외국과도 연결이 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해외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능력도 나에게는 좀 있다. 상담, 힐링, 정신적인 분야, 이 마음적인 분야, 마인드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이 업적을 좀 이루실 수가 있겠고 예술적인 거 안에서도 감정을 완전히 녹여내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감정 치유는 여러분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치유가 되게 잘 된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고 이럴 때 이 모든 것들을 아픔이나 나의 슬픔이나 이런 것도 고통을 창의적인 걸로 창조해내면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치료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이게 풀린다고 하거든요. 치유가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4번분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카페, 블로그, 뭐 SNS 등등등 내 브랜드화 시켜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거, 만들어내는 거, 이 모든 것들에 굉장히 큰 실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한테 앞으로 열릴 기회라는 게 있는데요. 과거의 인연, 뭐 경험 이런 것들이 현재에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에서 과거에 내가 흘려보냈던 것들을 현재에 다시 발현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재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어. 돌아가려고 했어. 그때 당신 못해서 꿈을 접었었어 하는 등등등 여러 가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했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현재 내 재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보시거나 재도약 해보시거나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시거나 이어서 해보시거나 하는 것들 다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결국엔 전문성이에요. 에너지는 내가 쌓아온 나의 이 에너지, 4번분의 에너지는 내가 쌓아온 지혜가 결국 다른 사람을 이끄는 역할로 쓰이게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 혼자 먹고 살자고 잘한다? 아니에요. 입에 복이 있고 사람의 그러니까 인복도 인복이지만 사람을 또 치유하는 나한테 그런 복이 또 있거든요. 그거 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누군가를 어루만져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사랑으로서 나아지고 다 돌고 도는 복이에요. 결국에 그런 사람을 이끌어주는 치유해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역할로 쓰이게 되는 그런 나한테 생명력과도 같은 재능, 능력이 있다. 그 정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다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아? 이 정도 다 말하지 않아? 이 정도 다 본질을 꿰뚫지 않아? 이 정도는 다 통찰하지 않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정도는 다 말하지 않아? 이건 뭐 기본 아니야? 예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들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4번분이 가진 능력이라서 이게 내 능력이라서 내가 타고난 거라서 나한텐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한테나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내 재능이 가져다주는 선물도 있어요. 안정적인 기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믿게끔 해줄 수 있는 신뢰. 여러분,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물건 하나를 사고 서비스를 하나 제공받더라도 요즘 시대에 똑같은 걸 많이 팔죠. 똑같은 업종에 많이들 종사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건 그 사람과 나의 에너지가 맞아서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가게 하나를 가더라도 옷 하나를 사더라도 서비스 하나를 제공받으러 가더라도 음식 하나를 먹으러 가더라도 거기는 믿을 수 있어. 매일 음식의 퀄리티가 좋아. 거기는 굉장히 그 선생님이 괜찮은 사람이야 등등 이 믿음이 기반이 될 때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이 신뢰가요. 내 재능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남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싸울 수 있지만 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미 신뢰를 쌓고 들어가요.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미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면 결국 그 복이 또 나한테도 와요. 이게 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4번분 마지막 조언이 뭐냐면요. 움켜쥐려는 마음이 좀 있긴 해요. 잃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 4번분이 다 좋은데 지훈님 저는 다 좋은데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제게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까봐 가끔 너무 두려워요. 제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그래서 제게 남는 게 없을까봐 너무 안절부절 못해요. 너무 두려워요. 이러실 때가 있거든요. 자, 그것만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움켜쥐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균형 있게 감정 표현 해주시면서 살아가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관계를 맺고 복을 주고받고 하는 거에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너무 이걸 안 내려놓으려고 완벽해야 돼. 긴장하고 있고 늘 이게 나한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예요. 그 움켜쥐려는 마음 다 가질 수 있는 건가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편하게 내려놓으시면 더 많은 걸 담으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 4번분을 더 행복하고요. 더 성장시킬 거예요.
중간중간 인간에게서 오는 현타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내려놨을 때 더 평화로워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4번 분, 본인의 능력을 꼭 사랑해주세요. 누구의 능력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선 내가 주인공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나를 키워가며 살아주셔야 됩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